앞서 마지막 친구 나와서 또 발표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저 치우는데 오래 걸릴 줄 알고 제가 뭔가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빨리 치워버렸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무 지쳐있으니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팔에 손을 깍지 끼시고, 제가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손을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쭉 앞으로 쭉 뻗고 위로 쭉. 네, 마지막까지 힘나 봅시다. 잠시만요. 이 마이크 친구가 아주 복병이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저 방랑 선언을 좀 했어요. 3개월 동안. 12학년 어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 저는 이제 방향과 방황의 시기가 있었고요. 우히히라는 걸 했는데 감동 안 오시죠? 네. 그리고 산천 큰데 마당극 마을에 가서 지냈던 시간이고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3월에 목적글을 쓰면서 10학년과 11학년 때 인턴십에서 학교 바깥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 마이크를 친구가 많이 복병이네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학년이니까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교 바깥 사회를 좀 더 경험해보고 내 안에 나도 좀 많이 깨트린 다음에 나가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학교를 나간다라는 걸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10학년 때 가지 못했던 디자인 회사를 중점으로 두고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30개는 못되게 적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을 한 게 나는 이 자소서를 왜 쓰고 있는가? 기간에 나가서 뭘 하고 싶은 걸까?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저는 학교 바깥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어느 것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기관에 가서 거기서 뭘 배우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기관들도 절 받아주기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야겠다라는 마음은 들었는데 지금 방향을 트는 게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는 지금까지 방향을 틀어도 될 만큼 충분히 노력했나? 그냥 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기분 나쁜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더 이상 자기소개서를 써낼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신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재밌는 걸 하자라고 생각해낸 게 두 가지입니다. 그맘때 제가 정말 나는 재밌는 걸 찾고 싶어 했는데 제가 평소에 재밌는 걸 느끼는 거는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낯섦과 설렘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유튜브에서 짧은 롤플레잉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나도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어서 그 두 가지를 활동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우히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끼리 희곡을 읽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희곡을 읽으면서 희곡 안에 인물과 배역에 몰입을 해보면서 다른 내가 되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상대방과 나를 파악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이었고요. 저는 그 활동을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큰대 마당극 마을에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희는 감사하게도 재윤이 언니와 수영이 언니가 함께 해줬어요. 언니들이랑 총 4개의 희곡을 읽었고요.
잠깐만요. 희곡을 총 4개밖에 못 읽긴 했지만 4개를 읽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햄스터 살인 사건이 가장 재밌었어요. 햄스터 살인 사건은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여학생과 남학생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여관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햄스터 살인 사건 스릴러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재밌었던 이유가 희곡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고 이 희곡을 읽으면서 그 인물들의 몰입을 하기 위해 제가 여기저기 방방 뛰어다니고 입으로 효과음을 내면서 했던 게 이제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혼자 하기 싫어서 언니들이랑 함께 하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비는 시간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는 시간에 혼자 희곡을 읽었는데 혼자 희곡을 읽는데도 사실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카페를 가거나 도서관을 가면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도모해봤습니다. 활동이 끝날 때마다 저는 오늘 하루 내가 즐거웠는지를 돌이켰어요. 왜냐면은 즐거운 게 목표였기 때문이었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어떤 걸 즐거워했는지 돌이키면서 내가 즐거워했던 걸 한 번씩 더 되새김하는 그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산청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한 5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큰들은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해 있는 마당극 마을이에요. 풍물 공연을 하거나 마당극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마을 사람들은 한 40명 정도가 있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달을 살았죠. 사무실 팀과 극단 팀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사무실 팀에서 일할 때는 간단한 청소나 아니면은 택배 포장 같은 일들을 같이 했고요. 극단 팀에서 일할 때는 출장 공연 갈 때 무대 설치, 집 나대기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가고 나서 첫날에는 인사를 다녔고요. 둘째 날에는 냅다 빡세게 창문 청소를 했어요. 고와 포스를 들고서.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나서 남해에 내려가서 마늘 농사를 도와드렸는데 저게 진짜 힘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금산간디 학교에서 강민재라는 같은 나이의 친구가 오게 되었어요. 강민재라는 친구와 함께 짧은 단막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고요. 그 단막극의 제목은 세상에 나쁜 X는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큰들에 있는 살랑이라는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버릇이 있는데 그거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을 스포해드릴 수는 없고 저쪽에 제가 대본을 인쇄해놨거든요. 아까 읽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정말 웃기고 어이없는 그런 법정 서스펜스물입니다. 네, 큰들에 가기 전에는 맞아. 큰들에서 웃긴 일 하는 많았는데 가장 제가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쌤들이 저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형제 자매가 몇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15번씩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한 4번쯤 들을 때 저는 문득 깨닫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처음 저는 몇 번이고 그 질문에 대답했지만 선생님은 저한테 처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처음 이 선생님한테 대답하는 거니까 열심히 대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대답했던 기억들을 삭제하고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큰들에 가기 전에는 처음으로 낯선 오지 산골짜기에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공간에 혼자 한 달 동안 살아야 돼서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심지어 가기 전에 다른 그 단원분들이랑 같이 자는 공간을 쓰는 줄 알았는데 저는 어쩌다가 그 한 달 동안 자취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낯설어 하는 동안 선생님들이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천천히 다가와 주셔서 저도 천천히 마음을 놓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제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4월에도 5월에도 일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안 했나라는 생각을 줄곧 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마다 뭔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나를 좀 더 인정하고 이해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큰들에서 지내면서 그 30명이 넘는 어른들이 제가 뭐 바닥을 쓸어도 아구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제가 뭐 쌀을 씻어도 아구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제가 뭐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아구 잘 기다린다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나 이 별것 없는 거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내가 나를 칭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요.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정말 3가지의 주제라고 할 만큼 매번 메모장들도 쓰면서 이렇게 알차게 다채롭게 냈던 소은이었는데 소은에게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극단으로 가는 걸 결정하게 된 계기라든가 아니면 그 많은 극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이유라든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희곡을 읽다가 큰들을 가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희곡도 읽고 큰들을 가기로 결정한 거라서 4월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돌이켜봐야 하는데요. 4월에 제가 문득 롤플레잉 영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롤플레잉 영상이 약간 어떤 인물에 이입해서 연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롤플레잉 영상을 보고 이 사람 되게 연기를 잘한다. 나도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오랜만에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인물에 몰입할 때 느껴지는 그런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희열감이라든가 그런 걸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희곡을 읽게 됐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다른 공간에 한 번쯤은 빠져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학교에 이렇게 큰들 인턴십 공문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큰들에서는 뭐 마당극도 하고 여기 사람들도 살고 경상남도 오지기도 하고 재밌겠는데 라는 이제 나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재밌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너무너무 떨리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데 너무너무 떨리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판단하에 가게 되었습니다. 희곡 4개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꼽아주셨고 또 세상에 맞춰 액션은 없다 고맙다고 하는데 그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감성 풍만한 느낌으로 애정이 담긴 거는 사실 민재와 같이 만든 단막극이긴 해요. 어떻게 감성 풍만하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대사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대충 쾅 치고 있습니다. 까먹었어. 이 사진은 피고인 박 씨의 이빨 사진이고 이 사진은 피해자 김 씨의 상처 사진입니다. 이미 국제 치위생 연합에서 박 씨의 치아 모양과 김 씨의 상처 모양이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박 씨를 폭행 혐의 및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대충 이런 대충 이런 대사를 받았습니다.
끝일까요? 꼭집 있는데 그 한 곡을 읽어보시면 이제 뒤에 또 맨 뒤가 재밌더라고요. 그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 12학년 친구들 모두 나와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또 마지막 질의 응답도 해보겠습니다.